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제재의 무서움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재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해놓고 30차례 갱신하면서 16년간 끌어온 제재도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제재에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마한 에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한 에어는 이란의 항공사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요, 지난 10월 달에요, 이란의 마한 항공에 대한 일시적 수출 금지 명령을 갱신하고 강화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 수출 명령인데요. 이 일시적 수출 명령은 특정 개인, 기업 및 또는 단체가 미국산 물품 그리고 기술,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에 일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요. 특히 민감한 기술이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오용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temporary라는 걸 적혀 있듯이요. 이건 원래 일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이 일시적 수출 금지 명령은요, 2008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지금까지 30여 차례 갱신되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마한 항공이 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지를 보면요. 마한 항공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물류 파트너로요, 군사적 장비와 인력을 시리아 및 다른 분쟁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마한 항공의 항공기 중 일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활동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있고요. 이를 통해 시리아 및 다른 분쟁 지역으로 무기를 운송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재당한 건 이 마한 항공뿐만이 아닙니다. 마한 항공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게이트윅, 알라세르 항공, 스카이블루버드 그룹 등 여러 위장 회사를 활용했는데요. 미국은 이런 관련 단체들도 다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서 구조적으로 물류 공급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는요, 마한 항공에 대한 제재를 1년간 갱신했는데요. 이들이 미국산 기술과 상품, 부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 막았습니다. 항공기에서 미국산 부품과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항공기를 운영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 항공은 16년간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제재를 위반해서 제3국을 통해서 부품 등을 우회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이 제재를 연장하면서 마한 항공에 목줄을 죄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끝까지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제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거래해서 청구서를 조작한 은행에 대해서요, 이 은행이 이로 인해서 한 17억 정도를 벌었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97억 원을 토해낸 소식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거의 번 돈의 6배에 가까운 벌금을 매긴 건데요. 그만큼 미국이 제재의 진심이란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요, 지난 7월에 745만 달러, 약 97억 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팍,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이 지정한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와 관련된 채무 거래에서요, 스테이트 은행이 제재에 걸리지 않기 위해 날짜를 조작했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은요, 러시아의 주요 금융,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실상 최고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스베르뱅크와 VTB 은행 등과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와 거래할 때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채무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14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제를 거부해야 합니다. 아주 결제 기간을 단기로 주고요, 그때마다 현금으로 빨리빨리 결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해서 러시아와의 거래를 막으려 하는 건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자회사인 찰스 리버가요, 만기 기한, 그러니까 아까 14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기 기한을 초과한 결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재발행하거나 날짜를 조작해줬던 겁니다. 일부 청구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최대 6번이나 재발행됐고요. 이는 원래의 발행일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미 재무부의 점검에서 걸렸거든요. 근데 총 38건의 거래에서 청구서 조작 및 지연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위반 금액은 127만 달러, 약 17억 원이었습니다. 이 위반된 금액은 17억 원에 불과하지만요, 미 재무부는 최대 매길 수 있는 벌금이 1355만 달러라고 말했어요. 약 176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재무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내놔서 이 합의금을 745만 달러로 깎아줬습니다. 약 97억 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원의 이익을 얻고 97억 원을 토해낸 겁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요, 이 사건 이후로 글로벌 제재 준수 정책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자동 경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은행의 시스템을 바꿨다는 뜻이고요. 직원 교육 및 감사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준수팀을 확장했고요. 제재 준수팀의 인원을 25%가량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런 건 다 모두 비용이거든요. 아마 제재 준수팀 인원을 늘린 것만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만 17억 원이 넘어갔을 겁니다. 이렇듯 제재는 위반에 딱 걸리면 벌금뿐만이 아니라요.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캐나다의 TD은행이 미국에서 자금 세탁으로 4조 넘는 벌금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 은행이 직원 교육과 후속 조치에 들어간 돈이 처음에만 7천억입니다. 한국 돈으로요. 그만큼 제재 위반에 걸리고 나면 그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와 스베르방크,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최고의 은행인데요. 스베르방크에 중국과 AI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러의 밀착 관계가 이제 AI로 번져가는 거죠. 단순히 안보와 에너지 협력을 넘어서 이제 AI 그리고 첨단 기술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난 기사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부 및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스베르방크는 러시아에서 AI 개발 노력을 주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면요, AI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팔란티어 등에서 받은 AI 정보를 통해서 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여전히 사람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전선 운영부터 시작해서 뭔가 국가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AI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AI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최고급 반도체나 여러 칩들이 필요한데 그걸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 다 막아놨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브릭스 회원국들에게도요, 새로운 AI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베르방크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미 이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요, 비서방권 국가의 협력을 강화해서 기존 미국 중심의 기술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요.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의 밀착, 거기에 북한 파병까지 이루어지는 세계의 블록화, 그리고 디커플링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